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. 좋다 좋다 하다 보면 계속 좋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. 오늘은 우리나라 5월에 꽂힌 등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. 등꽃을 제가 그리는 방법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왜 그러느냐? 그동안 많은 분들이 등꽃 그리는 법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을 주셨었어요.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. 등나무나 또는 능소화나 그리는 법은 거의 비슷하다. 그렇지만 하나씩 알아둬야 될 게 있다. 그건 뭐냐? 꽃의 형태가 다르다. 그리고 또 이 잎사귀가 전자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워낙은 등꽃은 여기에 이렇게 톱니처럼 그런 게 안 나와 있습니다. 그러나 아시다시피 어떤 거는요, 능소화는 톱니처럼 나와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슷하게 그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굳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나 꽃이 늘어진 또는 이 방향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줘야 위로 갔다, 밑으로 갔다, 또 이런 방향으로 다양하게 방향을 전환시켜 줄 수 있을 때 표현은 더 좋겠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그래 계절인 만큼 우리의 등꽃 그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서 등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거나 졸음 겨워서 있었던 어린 시절 또 학교의 벤치 이런 추억들이 등나무랑은 참 잘 어울리잖아요. 학교 교정에 왜 그렇게 등나무가 많았었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. 그늘도 그늘이고 꽃도 이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예, 등나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, 등나무에 대해서 이 등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청순하다 못해 가녀리고 가녀리다 못해 좀 뭐라 그러나요? 약간의 풍류와 운치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요? 그래서 그 밑에 있으면 왠지 좀 졸음도 겪고 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던 그 잎사귀 거기에 날던 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추억이 떠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꽃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 등꽃을 그릴 때 참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꽃을 그릴 때 무조건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오늘은 그러지 마시고 그 등꽃 그리는 법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. 등꽃을 그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죠? 그렇죠. 등꽃이 이렇게 생겼다가 나비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 이렇게 쫙 나온다는 거잖아요.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이 양 옆으로 싹 벌어지면서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 싹 벌어지면서 이렇게 제껴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이제 그 벌어진 것도 그릴 거예요.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. 이 보라색 꽃이 살짝 피기도 하고, 뭐 하얀색이 백등이 있기도 하고, 이 등을 천등이라고도 하잖아요. 그죠? 이쪽으로는 이쪽으로 가겠죠. 그죠? 그래 놓고 이렇게 요 밑에 지금 두 개가 메어 달릴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메어 달릴 자리를 내비 두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겹쳐 보이겠죠. 이렇게. 이쪽에서는 이렇게 겹쳐 보일 거란 말이죠. 응? 응. 이렇게. 음, 이렇게 될 겁니다. 여기에서 밑에는 당연히 이렇게 탁 메어 달릴 겁니다. 어떻게 메어 달리냐면 이렇게 메어 달릴 거예요. 여기 밑에 이렇게 이쪽은 반만 보이겠죠. 이렇게 여러분 이래서 나비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. 어? 이렇게 그래 놓고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
반 쌓여 있는 게 풀어지듯이 갈라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비 모양이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등나무 밑에서 한번 낮잠을 자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. 그러면 이 친구가 제가 말한 양 옆으로 갈라지면서 나비처럼 벌어지면서 그 안에 그 나온다는 느낌을 아실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서 양 옆에 점점 이제 그 진한 것으로 메어 달리겠죠. 일단 이렇게 그려보면서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밑에 부분을 좀 표현할게요. 밑에는 뭐라고 그러냐? 콩깍지형이라고 그래요. 이 밑에는 이렇게 콩깍지처럼 또는 쌀 나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모양이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이야기. 이렇게. 응? 이렇게 메어 달린다는 이야기겠죠? 그래 놓고, 어이구, 네, 조금 번졌네요. 제가 붓을 살짝, 그래서 그 튄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보십시오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속살이 싹 드러나게 되겠죠? 그러면 진짜 나비처럼 보입니다. 이제 그런 획을 이 옆에다 또 꽃으로 그려드릴 겁니다. 지금 이거는 벌어지기 전 바로 그 상황이고 좀 있으면 이쪽은 확 벌어지면서 그 꽃도 그려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.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비처럼 되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붙습니다. 요게 이렇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메어 달리는 거죠. 다시 한번 이쪽은 당연히 잘 안 보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겠죠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안 벌어진 상태엔 이와 같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게 이렇게 안 벌어진 상태에선 이렇게 생겼다면 그것이 벌어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비처럼 생겨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나비처럼 생겨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아직 안 벌어진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옆으로 벌어진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꽃을 그릴 때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그리셔야 좋습니다. 이렇게 응?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떨어져 나가겠죠. 이제 이것이 밑으로는 네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물론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색깔이 더 진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색으로 하느냐는 여러분 마음입니다. 이렇게 해놓고 이제 꽃받침을 좀 해줘야 되겠죠? 이 등꽃의 받침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해주십시오. 등꽃의 받침은 당연히 잎사귀색에 약간의 주황이나 붉은기를 살짝만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. 꽃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꽃받침을 이렇게 해줍니다.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겠죠. 쭉 다 한 번에 하죠. 이왕이면 이렇게 그래 놓고 줄기를 좀 내려오도록 하죠. 이렇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가줍니다. 정확하게 이어줍니다. 이렇게.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어주죠, 일단.
응? 이렇게 가주면 여기에 이렇게 아직 안 핀 것도 메어 달릴 수 있고, 그렇죠. 이렇게. 음, 됐죠. 그래 놓고 지금 이쪽 쑥 벌어진 쪽에는, 완전히 벌어진 쪽에는 당연히 그 안에 화심 같은 게 보일 거예요. 그냥 요 안에 완전히 벌어진 쪽에는. 그러나 아직 안 벌어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색을 칠해 보자고요. 당연히 그 모든 꽃은 공존하죠. 뭐와 봉우리와 만개와 반개 이런 것들이 공존합니다. 이렇게 안 핀 거, 핀 거는 양쪽으로 다 그냥 내비두고 이렇게 그냥 내비둡니다. 야, 그래 놓고 안 핀 거에는 당연히 여기에 살짝의 그 속살이 보이기 위한 약간의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음, 이렇게 색깔이 살짝 있고 그 안에 이제 완전히 핀 거에는 이렇게 화심처럼 보이는 게 있죠. 이렇게. 음, 이렇게. 음. 한두 개만 해놓겠습니다. 왜냐, 안 핀 거에 다 하면 안 되겠죠. 네, 어떤가, 이렇게 하니까 느낌적으로 이 등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.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등 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. 야, 덩쿨 식물이고 등만하회라고 하는 이 식물들은 좀 너무 나무처럼 그리지 마세요. 제가 지금 여기 툭 튄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. 음, 그래 놓고 어떤가요?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느낌이 나죠? 음, 이것이 등나무를 그리는 방법입니다. 여기에 이제 인맥을 해주면 되는데, 인맥을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저는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다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너무 다 인맥을 다 넣어주면 그게 매력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인맥을 가운데 하나씩만 넣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결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,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넣을 때도 그냥 탁 방향 상관없이 넣지 말고 이 잎사귀가 나가는 방향대로 그렇게 탁 넣어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. 그죠? 그러면 이 친구의 느낌이 조금 더 살죠. 너무 진한 건 살짝 색을 좀 여리게 시켜서 어, 강하고 약하고 강약, 중강약을 하면서 넣어줍니다. 이 등나무에 물론 새나 벌 뭐 이런 것이 잘 어울립니다.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여기에 벌을 그리셔도 되고 또 뭐를 그려도 돼요? 새를 그려도 좋고 뭐를 그려도 좋습니다. 여러분이 이 등나무에 어울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오늘은 여기에 벌을 좀 한두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. 왜냐하면 벌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도 등나무 밑에 이 윙윙거리고 다녔었던 기억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뭐,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,
그냥 좀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여러분하고 같이 늘 그렸던 벌의 방식으로 좀 편하게 그리고요. 혹시라도 벌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죠. 제가 올려놓은 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더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벌에 뭐를 만들어줘요? 그렇죠. 몸통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날개를 그동안 있는데 제 방식대로 일단은 해보세요.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그거 별로예요.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. 뭐 얼마든지 괜찮습니다. 늘 이야기하지만 그리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. 이렇게 벌을 그리고 더듬이 그죠? 벌에 무늬를 좀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다리 제가 붓이 조금 두꺼운가 보네요.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좀 가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. 그래 놓고 이 날개의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개 주변을 조금만 더 이렇게 진하게 해주면 이 친구의 날개짓이 더 바빠 보이겠죠. 그죠? 네, 이렇게 이것이 벌과 등나무를 그리는 방법이었고요. 여러분에게 이 등나무나 이 그릴 때 잎사귀 제가 가르쳤던 방법 잊지 마시고 그걸 활용해서 위아래 좌우 옆 그리고 등꽃의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그린다 그러면 훨씬 더 재밌는 방법으로 이 등나무에 얽힌 어떤 풍류를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. 여기에 어떤 새가 한 마리 앉아서 이쪽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좋겠고요. 벌들이 이렇게 막 피려고 하는 등꽃을 찾아오는 이 아름다움 속에 밑에서 평상을 깔고 한번 낮잠이라도 자고 싶은 그런 등나무 운치를 여러분도 좀 느끼시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